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재 104페이지의 도시군 계획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찾으셨죠? 우선 1번 보시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40여 개 기반시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10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양가로 3번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찾으셨죠?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 2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한 지정 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4번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5번, 6번은 지구 단위 계획과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은 바로 3번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선 도시군 계획시설의 개념에 관한 사항을 함께 105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동그라미 해놓으셨죠?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은 기환경이었습니다. 기반시설, 환경, 경관 확보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인데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프라라 부르는 것을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하고 그 기반시설 중에 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시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과 관련된 설명을 자주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되는 것 아니고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하게 되면 이 도시군 계획시설과 기반시설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것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기반시설 설치하는 방법과 도시군 관리계획 대신 개발 행위 허가 받아 기반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합병원이라 해서 종합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이 종합의료시설인 종합병원은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국립병원 또는 시립병원이라 표현하는데 개인이 만들게 되면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 되게 됩니다. 아산병원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도 기반시설입니다. 다만 그 아산병원은 나라에서 만든 것입니까? 민간이 만든 것입니까? 민간이 만들었죠. 그 민간이 만드는 때는 허가받아 아산병원 만드는 것이고 국립병원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만들어진 종합병원이 되게 됩니다. 대학도 기반설입니다. 도로도 기반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나 대학을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이 되는 반면 민간이 만들게 되면 그냥 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 중에 규모가 크고 공익성이 강하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기반설 만드는 것이고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기반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데 국토계획법상 기반설은 40여 개가 있습니다. 그 40여 개 기반설을 7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유사성에 따라 7개 시설군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에 기반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설군을 살펴놓습니다. 104페이지의 박스에는 표에는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쭉 열거되어 있는데 교통과 관계된 다양한 기반설에 대해서는 교통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내가 출제위원이라고 하면 시험 보는 수험생이 아니라 출제위원이라고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교통시설과 공간시설을 시험에 낸다? 끝에 나오는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시험에 낸다. 뒤에 걸 시험에 내죠.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외운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은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데 불구하고 일정한 변별력을 확보하여 성적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은 끝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우지 못했겠지, 공부하지 못했겠지 그런 생각으로 시험에 내거든요. 그래서 32회 때도 그런 차원에서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등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시고 우선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묶어놓습니다. 보건위생시설입니다. 장사시설. 우리 주변에 화장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 본 적 있을 겁니다. 걔가 장사시설에 해당하고 보건위생시설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서울에는 마장동과 독산동에 도축장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에 도축장을 보건위생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마장동이나 독산동에 도축장이 있는데 이 도축장 주변에는 H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도축장 주변 지역에는 좀 생활하기 나쁜 점이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비린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창문 열면 그런 냄새가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 아파트에서는 여름철에는 아파트 매매 임대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항상 거래되는 시기는 한겨울이라 하더라고요. 냄새가 좀 약해지니까 아마 2개 아파트 단지가 겨울철에나 매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 도축장은 혐오시설이고 냄새 나쁜 악취 풍기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시켜달라고 서울시에 몇 차례 민원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답변하는 말이 그게 싫다고 하면 이사 가시라고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도축장에서 내는 세금이
아파트 단지에 내는 세금의 한 10배, 20배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도주장이 소중하지 아파트 단지가 좀 소중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한 도주장은 주군과 관계된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위생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입니다. 종합병원을 종합의료시설로 파악하게 되는데 우리 삼성의료원이라는 곳에서 의료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과 그 부속 시설에 해당되는 장례식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에 어디가 많겠습니까? 부속 정도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합의료시설에는 항상 장례식장이 딸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시면서 이러한 세 가지는 모두 주군과 관련된 기반 시설로서 보건위생시설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6가지를 환경기초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시설에 대해서는 주군과 관계된 시설로 파악해 주시고 여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시험 볼 때까지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수 폐폐 제비 6가지에 해당되게 되면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32회 때 기출문제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수의 하수도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하자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하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천은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물 잘 흘러내려가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반설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하천은 방제시설에 해당되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와 비견되는 기반설로서 수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하수도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수도, 상수도는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폐차장입니다. 보통 자동차와 관계된 것은 교통시설로 분류하고 있지만 여기 폐차장만큼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걸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시설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물상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고물상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빗물주장 및 처리시설 이러한 6가지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7가지 시설군 중에 최소한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나머지는 몇 번 우리가 문제 풀고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찍더라도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엔 나오지 않지만 참고삼아 3가지를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일부 나오는데 104페이지 방주 보시게 되면 운전학원은 기반시설이었으나 개정되면서 기반시설 분류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런 팁 찾으셨죠? 그걸 확인해 주시는데 참고삼아 우리 기억하실 것으로서 운3이란 말로 정리해 놓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서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종류에 개정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3가지 기반시설 범위에서 배제하게 되었는데 그 3가지와 관련되어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 3가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범위에서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운하는 MB 때 4대강 사업한다고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기반시설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이제 4대강 사업 운하 만들 일 없죠. 그리고 운동장은 1970년대에 집단 체조할 때 이 운동장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전학원. 운전면허증 취득하기 위한 시설인데 지금 운전면허증 없으신 분 오른쪽 발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운전학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반설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 없죠. 그래서 운자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3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기반설 범주에서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운자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가 기반설이라고 설명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결정 전에는 기반 시설이고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이라는 것 밝혀 놓습니다. 그러면 저 기반설의 설치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방법과 허가 받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또는 사립대학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기반설인데 이것은 나라에서 만든 것이다. 민간에서 만든 것이다. 민간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 민간이 만들고자 한다면 허가받아 만드는 것이고 공익사업과 관계되어 규모 큰 기반 시설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 구분되신 겁니다. 그리고 기반설과 관련되어 운삼 기칠이라는 말로 정리해 주시는데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최근 법을 개정하여 기반설 범주에서 배제시켰다는 것 기억하시고 40여 개 기반설을 7개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있죠. 최소한 보건위생설과 환경기초시설 꼭 한번 정리해놓자. 특히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05페이지 함께 보면 2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지상 등에 기반설 설치하려면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가로 해놓습니다. 그 시설의 종류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되신 거죠? 2번입니다. 예외 찾으셨죠? 용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로 해놓습니다. 이 말은 도시군 관리 계획 외 방법으로 기반설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적인 설치 방법은 개발 행위 허가받아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 몇 번 풀고 나면 분명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2번, 3번, 4번 그냥 지나가시고요. 5번 광역시설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인프라를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하고 저 기반설이 서울시 안에 설치되어 있다면 걔는 그냥 기반설인데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거나 서울과 경기도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등이 있다면 얘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된 것이죠.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한 기반설이라면 그것을 광역시설이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은 인천 서구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인천 서구에 만들어져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설치 장소는 인천이지만 수도권의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함께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시설이거든요. 걔도 기반시설인데 광역시설이죠. 인천국제공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광역시설이라는 개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될 때 문제 풀면서 잠깐 정리해 놓습니다. 108페이지 찾았습니다. 6번 공동구입니다. 여기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사실 이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기출문제에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데 시험에 출제되게 되면 보통 2년에 한 번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2년에 한번 출제된다고 하면 자주 출제되는 편이죠. 그래서 이 공동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관계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셨고, 그리고 공동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과 관계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데, 지금 우리는 도시군 계획설 함께 보고 계신 거죠?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는 운삼 기칠이란 말로 각각 정리했습니다. 운자로 시작하는 3개,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 이 3가지는 기반설 범주에서 삭제, 폐지되었고, 40여 개 기반설에 대해서는 7가지 설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구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이 공동구에 관한 내용 함께 보십니다. 108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공동구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공동구는 도시 생활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프라, 기반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프라를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에 설치한 터널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통신설비나 전선로가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봇대에 통신선로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연 날릴 때 또는 도시미관상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이런 통신선로나 전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는 가스관이나 수도관, 하수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양한 기반설 중에 지하에 설치할 매설물인 기반설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터널, 구멍을 지하 기반설인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터널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공동구가 설치된 동네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반면 전봇대 있는 동네에는 공동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구에는 통신선로와 전선로, 수도 등이 각각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 공동구는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에 대한 개념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습니까? 가끔 우리 신도시 방문하게 되면 그 신도시에 전봇대 없는 곳 있더라고요. 그러한 곳이 공동구 설치된 동네인데, 제가 TV 뉴스 보다 보면 세종시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피자 배달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도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드론 날리기 위해서는 전봇대 등이 없어야만 드론 날리는데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종시라고 하면 대표적인 신도시로서 공동구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공동구에 지하 매수물에 해당되는 기반설을 공동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봇대 있는 동네에는 공동구 없고, 공동구 설치된 동네에는 전봇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전봇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공동구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함께 봐주실 것은 공동구 설치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공법은 대상, 절차 공부하는 게 공법의 학습 방법이죠. 양가로 2번 공동구 설치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등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200만 제곱미터 초과 줄쳐놓습니다. 여기 초과란 말은 그 숫자 뺀 높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와 이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상은 그 숫자 포함한 높은 숫자를 말하고 초과는 그 숫자 뺀 높은 숫자를 초과라 표현하는 것이죠. 지역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자 추천없습니다.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억에 도시개발구역, 리얼의 택지개발지구, 디귿 경제자유구역, 리얼 정비구역, 이러한 곳은 공동구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설치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등이 공동구의 의무적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여기 200만 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규모 큰 개발 사업이죠. 그런 규모 큰 개발 사업에는 도시 미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 통신선로나 전선로, 수도, 하수관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봐주시는데 동그라미 2번 타당 검토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3번 설치 의무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공동구가 설치되었다면 공동구 소유용할 전선로나 통신선로는 전봇대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봇대 없애버리게 되는 겁니다. 공동구 있는 동네는 전봇대 없고 전봇대가 있다면 공동구가 설치된 게 아니죠.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협의심의에 대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함께 오십니다. 비용 부담입니다.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공동구 점용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부터 사업시행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 설치비 보조 융자 필요 없고 7번 설치 기준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리 기준하면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이죠.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장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구역 등에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철도를 만들게 되면 철도공사에서 사업하고요. 고속도로 만들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프라에 해당되는 또는 도시군 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 설치와 관련된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동구 안에는 전선로, 그리고 수도, 하수도, 통신선로 등이 각각 설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구 사용하는 자를 우리는 공동구 점용자라 하고요. 지금은 공동구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앞으로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점용 예정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구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게 되면 해당 공동구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설이라고 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설치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동구는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동구 점용 예정자도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설은 시행자가 그 설치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구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공동구 설치 이후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의무적으로 수용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되게 되면 공동구에 반드시 설치할 것과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108페이지 방주에 공동구 수용 대상 시설들을 각각 다루어 놨는데 함께 다뤘습니다. 우리 하단부에 작은 설치로 보충 설명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각주라 표현하고요. 그리고 책 양쪽에 작은 설명이 담겨 있는 글씨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주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심화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뤘습니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 대통령령 35조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찾았습니다. 의무적 수용 대상, 전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줄을 말합니다.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하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고 2번입니다. 임의적 수용 대상으로서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것. 가스관, 하수도관 줄만 청수입니다. 그래서 공동 설치되게 되면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될 시설과 수용될 수 있는 임의적 시설이 있는데 그 임의적 시설로서 가스관과 하수도관을 정리해 놓습니다. 공동 설치되면 전선로나 수도관은 공동구에 의무적 수용하여야 하지만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수용할 수 있는 임의적 수용 대상입니다. 이 공동구에 다양한 인프라에 해당되는 시설이 설치되거든요. 우리 예전에 서울 아현동 전화구 고장 사태 발생해서 상당 기간 동안 전화 또는 카드 결제가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에 수용되는 각종 시설들이 공동구가 훼손되어 파손되어 사용 불가능하게 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구에 다양한 지하 매설물들을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지만 공동구에 설치된 기반 시설 중에 여러 가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신중하게 수용 여부 결정해야 되죠. 여기 가스관은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을 공동구에 설치하게 되면 이 하수도관에 메탄 가스가 차게 되면 폭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폭파 사고 위험이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다음 중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것 찾으라고 하면 필수적 수용 대상과 가스관이나 하수도관 하나를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폭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에 필수 설치 대상이 아니다. 임의적 수용 대상이다. 이 정도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동 설치하게 되면 그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09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공동구에 대한 관리 운영 차시였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위탁입니다.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특별시장부터 가로 속에 공동구 관리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단서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 관리하는 자는 특광시군이 공동구 관리자로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 공동구는 전선로, 수도, 통신선로 이런 게 들어가 있죠. 만약 이런 공동구가 훼손되게 되면 서울시라고 하는 도시기능은 마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공동구의 관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고속도로라는 것을 도로공사에서 만들게 되면 그 고속도로 관리하는 것은 누구이다? 도로공사에서 관리하죠. 철도 만들게 되면 철도공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 설치한 자도 분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했지만 시행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특광시군이 공동구 관리를 하게 됩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계획 수립 시행과 3번 안전점검 묶어놓습니다. 우선 2번과 관련된 사항 보십니다. 공동관리자는 5년마다 추천습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해야 한다. 3번입니다. 안전점검 찾았습니다.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추천습니다. 공동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 있다 인정되는 때는 지체 없이 정밀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관리자는 하는 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공동구 관리 방법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공동관리 방법은 공동구 관리하는 특광시군이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 점검 방법은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것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동 관리하는 특광시군은 5년 동안 어떻게 공동 관리할 것인지, 언제쯤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인지 그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리 계획을 공동구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이라 하고, 이런 관리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수립된 계획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 관리하고자 한다면 비용 부담 발생하죠. 그러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양가로 4번 찾으셨죠. 공동구 관리 비용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어 기억을 함께 봐놓습니다.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공동구 점용하는 자 추정습니다.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 고려하여 공동관리자가 정한다. 그래서 비용 부담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동구에는 전선로와 가스관과 하수도관, 수도관 이러한 다양한 시설 설치되게 되죠. 그 공동구 직접 사용하는 자, 점용하는 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고속도로 등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관리 비용은 도로공사에서 모두 비용 부담하는데, 이 공동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관리하고, 비용 부담은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업자, 전기사업자가 공동 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통상적인 설치 관리와 다른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공동구가 자주 출제되는 테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점용자가 비용 부담한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시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이 공동구 설치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공동구의 의무 설치 대상이고, 이러한 공동구의 설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자와 점용제정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 설치되게 되면 지하 매설물에 해당되는 기반설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돼야 되는데, 가스관과 하수관은 폭파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 수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구가 설치되고 지하 매설물이 공동구에 수용되면 관리해야 되죠. 그 관리는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방법은 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안전 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비용 부담한다. 되시겠습니까? 계속 최근 기출문제로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얘를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10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개발 행위 이 파트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